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님과 친정엄마 사이의 기류는 곧 끊어질 듯 팽팽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 남편은 어머님과 그리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부터 모든 것을 두 어머님이 주도하셨어요. 우리의 결혼식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결정권이 두 분에게 집중되면서 처음부터 은근한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묘한 기운이 흘렀는데요. 상견례를 하는 내내 두 분의 눈빛에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식장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제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시어머님이 입을 열었어요. 결혼식장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제가 발이 워낙 넓다 보니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요. 사돈, 우리도 손님이 없는 편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상견례 장소도 사돈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려해드렸는데 우리만 마냥 양보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말에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단숨에 물을 들이켰기에 제가 엄마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손님 얼마 있지도 않은데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없긴 왜 없어. 올 사람 많거든. 순간 엄마가 이성을 잃고 버럭 외치는 모습에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했어요. 저기 결혼식장을 그냥 중간 지점에 잡는 건 어떨까요? 그럼 공평할 것 같은데요. 맞네. 그러면 되겠네. 반가운 마음에 제가 손뼉까지 치며 환하게 웃었지만 두 분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못마땅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중간 지점에 있는 결혼식장으로 예약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이후로도 모든 것이 줄다리기였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딴지를 걸며 피곤하게 했거든요. 결국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굵직굵직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피곤하게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런 식이면 결혼해도 허구한 날 다투시는 거 아닐까?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볼 때는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 중재가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줘. 내가 알아서 할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남편이 정성을 다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폭풍이 몰아쳤는데요. 이번에는 혼주 한복이 문제였어요. 두 분을 모시고 한복을 맞추러 갔지만 그곳에서도 끊임없는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한복을 둘러보던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혼주 한복은 격에 맞게 해야 해.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되고 말이야. 엄마가 깔끔한 디자인의 한복을 들어보이며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이 한복 어떨까요?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시어머님이 한복을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 그 한복은 너무 단조로운 것 같네요. 혼주복인데 좀 더 격식 있는 걸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도 두 집안 다 아버지가 없어서 보기 좀 그럴 텐데 그럴수록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한복은 어떠세요? 사돈이 고른 것보다 훨씬 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돈, 이 한복은 격식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화려해 보여서 사람들이 더 수군거릴 것 같은데요. 여기 이 한복이 은은하고 격식이 있어 보이네요. 이건 너무 밋밋해서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이런 초라한 옷을 입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님 목소리에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스타일의 한복을 고집하며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어요. 한복점 사장님이 중간에서 이것저것 다른 스타일로 제안해 주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나서서 절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한복을 똑같은 걸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두 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들어보니까 색깔만 구분되면 된다고 하던데요. 어머님은 이 디자인으로 푸른색으로 하시고 엄마도 그 한복 핑크색으로 하면 되잖아. 제가 해결안을 제시했지만 두 분이 동시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혼주복인데 당연히 세트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그랬다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사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수군거리면 어쩔 거야. 그니까 말입니다. 요즘 애들이 생각이 없다니까요. 보나마나 사람들이 왜 다른 스타일로 했냐고 물을 텐데 그건 절대 안 되지. 두 분 사이 안 좋은 거 이미 알 사람은 다 알 것 같은데요. 사장님, 딱 봐도 사이 안 좋아 보이죠? 몇 시간씩이나 한복을 고르고 있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두 분이 있는 대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이가 안 좋긴 왜 안 좋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꺼. 그제서야 두 분이 절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모든 결정 과정에서 두 분은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미묘한 경쟁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두 분의 신경전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찬 때문에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거든요.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에서 밥을 먹을 일이 많지 않아서 굳이 반찬이 필요 없었지만 어느 주말 엄마가 반찬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엄마가 김치찜이랑 장조림 그리고 가지무침 해왔으니까 밥 거르지 말고 잘 먹고 다닐 생각해. 엄마, 우리 집에서 밥 거의 안 먹으니까 앞으로 반찬 안 해줘도 돼. 바깥 음식 계속 먹으면 탈라니까 집밥 꼭 챙겨 먹도록 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렀는데 들어가도 되지?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님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밥 먹으려고 하던 차인데 식사하셨어요? 아니, 나도 아직 밥 먹기 전이긴 해. 그럼 같이 식사하세요. 제가 재빠르게 밥상을 차리고 난 뒤 시어머님과 남편을 불렀어요. 식탁에 앉아서 차린 음식을 보던 시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소연이 네가 처음부터 다 한 거니? 아니요. 저는 음식 잘 못하는걸요. 그럼 이 음식들은 어디서 난 거니? 어제 엄마가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사돈이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계신 거니? 순간 시어머님 얼굴에 묘한 기류가 흘렀는데요. 며칠 뒤 시어머님이 반찬을 잔뜩 해서 가져오신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엄마가 만든 반찬과 똑같은 반찬으로 말이죠. 반찬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 있던 반찬도 다 못 먹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똑같은 반찬을 왜 해오신 거예요? 저번에 먹어보니까 가지무침이 너무 짜고 물기도 많더라고. 내가 아주 유명한 셰프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만들었으니까 맛이 아주 기가 막힐 거야. 이건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런 식으로 반찬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멸치볶음을 가져다 주면 다음날 시어머님이 멸치볶음을 가져오셨고 엄마가 무생채를 해주시면 시어머님도 꼭 무생채를 만들어 오셨어요. 문제는 우리 둘이서 도저히 그 많은 반찬을 다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똑같은 반찬이 두 통씩이나 있으니 대부분은 상해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냉장고에 넣어뒀는데도 반찬이 또 상한 거 있지. 힘들게 만들어주신 건데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사실 이게 버리는 것도 일이잖아. 결국 남편이 두 분에게 절대 반찬을 해오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까지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반찬 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분의 기싸움은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임신이 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손주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 보니 함께 식사를 하며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임신했어요. 뭐? 임신했어? 그게 정말이니? 임신이라는 말에 두 분이 동시에 얼굴을 마주보더니 손까지 맞잡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쌍둥이래요. 뭐? 쌍둥이? 진짜 쌍둥이래? 네, 쌍둥이래요. 쌍둥이가 키우기 힘들긴 하지만 나쁠 것도 없지. 그러게요. 쌍둥이면 기쁨도 2배겠네요. 엄마도 맞장구를 쳤는데요. 오랜만에 두 분 의견이 일치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쌍둥이면 진짜 조심해야 하니까 항시 조심하고 또 조심할 생각해. 사돈 말씀이 맞아.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진짜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출산 후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우는 바람에 잠 한숨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어. 도움이 필요해. 남편과 저 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잠들면 다른 아이가 깨는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결국 제가 큰 결심을 한 채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엄마가 와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시어머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육아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쳤다 보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제가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혼자서는 쌍둥이를 돌보기 힘드실 것 같았어요. 엄마, 내가 회사 나가면 혼자서 둘을 못 보겠지? 그러게. 혼자서 둘은 힘들 것 같은데 걱정이다. 그러지 말고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치만 쌍둥이라 돈도 많이 들어갈 거라 회사를 그만두기도 쉽지 않네. 들어보니 회사 그만두면 나중에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고 있자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부탁해 볼까? 어머님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육아하다 두 분이 싸우게 되면 더 난감해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회사를 그만둬야 하잖아.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시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 엄마 혼자서는 쌍둥이를 돌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 같고요. 제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빙빙 돌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사돈도 도와드리고 계신데 당연히 나도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마라. 사돈이랑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근데 쌍둥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요. 사돈도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결국 시어머님과 엄마가 함께 우리 집에서 쌍둥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어요. 엄마, 어머님이랑 절대 다투면 안 돼. 알았지? 웬만하면 엄마가 이해 좀 해줘. 만약 두 분 싸워서 나 회사 그만두면 앞으로 우리는 평생 집도 못 사고 전세 살아야 할 수도 있어. 알았어.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 그이가 어머님께도 잘 말씀드린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줘. 알았다니까. 얼마 뒤 저는 출근을 했고 두 분이 쌍둥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 분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저귀는 이렇게 채워야 해요. 너무 꽉 조이면 불편해 하더라고요. 엄마가 조심스레 말하자 시어머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돈, 제가 왕년에 베이비시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기저귀 채우는 방법부터 분유 타는 법, 목욕시키는 법까지 모든 것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체온계로 온도를 재가며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다툼 속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호흡을 맞춰가고 계셨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갔더니 두 분이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까 쌍둥이가 우리 입에 과자를 넣어줬잖아요. 벌써 이렇게나 컸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힘들어도 그럴 때마다 힘이 난다니까요. 맞습니다. 손주 보는 게 힘들긴 해도 방긋방긋 웃어줄 때마다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그러게요. 하루하루 너무 예쁘네요. 두 분이 맞장구를 치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 사이의 관계는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견제하기보다는 진짜 팀워크를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돈, 첫째가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병원에 다녀올 테니까 사돈은 둘째 보고 계세요. 그럴까요? 그럼 제가 둘째였고 간단하게 식사 준비라도 해놓을게요.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 엄마한테 좀 심하게 말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프로젝트가 꼬이면서 상사한테 혼도 나고 야근까지 하고 집에 갔더니 세탁실에 있던 블라우스를 세탁기에 돌린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어요. 엄마, 이 옷은 내가 따로 세탁하려고 바구니에 넣어준 건데 설마 이걸 세탁기에 돌린 거야? 이거 세탁기 돌리면 줄어든단 말이야.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못 입게 됐잖아. 네가 따로 말을 안 하길래 난 전혀 몰랐지. 그래서 따로 빼놓은 건데 전화라도 했어야지. 저도 모르게 짜증을 부리고 있자 엄마 대신 시어머님이 나섰습니다. 예, 사돈도 애부랴 살리 말이야.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아니, 전화라도 했으면 좋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짜증을 내고 있자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습니다. 물론 너한테 전화했지. 근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니.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전화했지만 항상 바쁘다고 니들이 전화도 잘 안 받잖아. 그래놓고 왜 사돈한테 짜증을 내? 우리도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쌍둥이 보면서 살림까지 하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그렇게 불만이면 앞으로 살림은 니들이 하렴. 그 힘든 와중에도 딸 고생할까봐 빨래랑 청소까지 하고 계신 사돈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둘 다 안 아픈 곳이 없어. 근데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당장 사돈께 사과드리렴. 엄마를 진심으로 감싸주시는 시어머님을 보며 따뜻한 무엇인가가 느껴지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 일이 생겨서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자 시어머님이 참고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바쁜 와중에도 사돈이 너한테 밥 먹었냐고 전화할 때마다 너는 건성으로 대답했지? 맨날 바쁜데 밥 먹었냐는 말을 계속 물어봐서 습관적으로 그랬어요. 니들이 이래서 철이 없다는 거야. 그게 밥 먹었냐고 묻는 말인 줄 알아?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화한 거잖니. 그런 엄마 마음도 이해 못해.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사돈이 너한테 돈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그것도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자꾸 물어보냐면서 짜증냈지. 그 말은 네가 걱정이 된다는 말이잖니. 근데 그렇게 짜증을 내야겠니?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가 니들한테 뭐 크게 바란 게 있니?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다시 사과를 하자 엄마가 시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역시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사돈밖에 없네요. 그럼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알아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둘 다 과부인데 제가 사돈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사돈, 우리 앞으로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봐요. 그날 철저히 엄마 편을 들어주던 시어머님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따뜻한 온기가 온 집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두 분은 정말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큰 집으로 이사해서 두 분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요. 두 분이 하루 종일 함께 다니시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사돈, 오늘은 목욕탕 갔다가 시장에 들렀다 올까요? 그럼 시장 간 김에 그 국수랑 꽈배기도 먹고 올까요? 거의 매일같이 하루 일정을 짜고 오랜 친구처럼 어디든 함께 다니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 휴가철을 맞아 남편과 상의 끝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요. 패키지 여행사 직원이 자매냐고 물어봤다면서 배를 움켜잡고 두 분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직원이 우리 보고 자매 같다고 하더라니까. 내가 볼 때 우리가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해서 더 그런 것 같아. 식당에서 밥 먹는데 어떤 외국인이 우리 보고 뭐라고 샬라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영어 알아듣는 일행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보고 쌍둥이냐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머리 파마한 것부터 옷 입은 것까지 똑같긴 하더라니까. 그러니 외국인 눈에는 우리가 쌍둥이처럼 보였겠지. 그 외국인이 우리 보고 신기하다면서 사진까지 같이 찍자고 해서 우리가 기꺼이 찍어줬잖니. 알고 보니 우리가 외국에서 먹히는 얼굴이더라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두 분이 함께 계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하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